멘토님들 안녕하세요. 학인강TV 크라켄 예툰입니다. 학인강. 오늘은 학교가 방학하면 학원들이 개강하는 방학 특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학 특강도 많이 하셨죠? 이게 학원하고 강사들 입장에서는 꽤 큰 부수입이기 때문에 뭐 빠지지 않고 방학 동안에는 주로 특강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들의 부수입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에겐 등골 브레이커겠네요. 그래서 제가 학원 운영을 할 때는 저희는 그 특강을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학원하고 강사들한테 부수입이 되는데 왜 안 하셨어요? 일단 제가 당시에는 되게 어리기도 했고 아이들에 대한 그 교육열과 뭔가 이렇게 열정과 의욕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부모님들한테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유료 아니고 무료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불러다가 보충 수업을 하거나 이제 자습 정도는 진행을 했는데 특강 수업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특강을 안 하는 거랑 의욕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단과학원보다는 보통 국영수가사를 가르치는 종합학원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아 그랬었나요? 2005년 전후에서 이제 영어학원, 수학학원들이 전문화되면서 영어 전문학원 또는 수학 전문학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이제 종합학원은 시들해진 거죠. 그게 특강하고 관계가 있어요? 일단은 원래 특강의 시작은 종합학원에서 평상시 학기 중에는 국영수가사를 다 배우다가 방학이 시작이 되면 본인이 뭐 수학이 부족하다 또는 영어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수업으로 추가로 수업을 듣게끔 깔아주는 수업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2005년 후반부터는 사실 대부분 다 단과로 전문학원들이 발생이 됐고 제가 운영하던 학원도 수학 전문학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수학만 가르치는 수학 전문학원에서 방학이라고 수학을 특강으로 수업을 더한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상술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특강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냥 하시기로 했어요. 뭐 했어야 됐지. 네, 좀 어리석고 멍청했었을 것 같네요. 네, 어리석고 멍청했네요. 네, 그렇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특강을 한다? 안 한다?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죠. 네. 이 본인 교육관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일단은 학원 자체가 상당히 무한 경쟁의 업종이기도 하고요. 일단 뭐 제 상수를 떠나서 안정적으로 학원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근무하시는 강사님들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존시켜 주는데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뒤로는 합리적이고 이게 합당하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고쳤습니다. 자본주의에 무릎 꿇는다는 소리 들리는데. 그렇죠. 특강은 보통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요? 보통 학원에서는 이제 특강이 가능한 시간대를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학 학원이 있고 또 영어 전문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좀 조사를 해서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다른 그 뭐 영어 학원 같은 경우에 몇 시쯤에 수업을 하는지를 파악을 해야죠. 네, 그래서 특강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강사들에게 특강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습니다. 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물론이죠. 일단 특강이라는 것 자체는 월급제 강사들한테는 어쨌든 비율제로 부수입으로 이렇게 다시 추가적인 수입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거든요. 보통은 특강 같은 경우는 월급제 강사라고 하더라도 본인 수업에 대한 5대5 비율과 같이 특강비를 지급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짭짤한데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왜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름은 이제 본인들이 놀러 다니셔야 된다. 뭐 겨울에 스키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시간을 딱 이게 누리시는 걸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굳이 특강 안 해요 라고 하시는 강사님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이게 5대5면 하려는 분들 많을 텐데 네네. 만약에 거기에 뭐 이렇게 한두 명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되게 금액이 적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인원을 2명에서 뭐 4명까지 이하면 폐강시킵니다. 뭐 그 이상이면 이제 5대5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니면 뭐 인원이 너무 적게 모였을 경우에는 이제 학원 입장에서는 강사님들의 페이를 보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비율을 강사들한테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특강비의 전액을 강사한테 이렇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학원에 너무 손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한테는 서비스를 제공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들한테는 뭐 학원에서 수입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을 해준 거기 때문에 멀리 보면 학원 입장에서는 뭐 이미지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이제 강사 말고 학생 입장에서 네네. 이게 특강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수준별 학습을 하는 학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선행 진도를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늦게 합류를 하다 보니까 선행을 같이 합류 못했다. 그러면 사실은 선행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반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방학의 특강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제 좀 차이가 나는 진도를 따라 잡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효과가 있는 편인 거죠. 그러네요. 오늘은 학원과의 방학 특강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